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두 상수 a, b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정의해 줬어요. 자, gx는 fx 3차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곱했으니까 4차함수인데 거기에 ax의 제곱 2차 항을 빼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4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아무튼 3차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만들고 x값이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3차 함수의 최고점의 개수가 4분의 1이 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쵸? 자, 이것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4차 함수나 3차 함수는 항상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경계가 되는 x 이퀄 0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전부 미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말은 x 이퀄 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즉 x 이퀄 0에서 연속이면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나를 만족할 때 A값, B값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가는 뭐냐면은 gx 이퀄 마이너스 27이 되는 그런 x값 또는 온소의 개수가 두 개라 그랬어요. 그런데 gx 이퀄 마이너스 x를 만족하는 마이너스 27을 만족하는 x값이 여기 두 개라 그랬는데 이 집합이 부분집합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원소 두 개를 내가 만약에 x1하고 x2라고 쓰면은 g의 x1은 마이너스 27이고 g의 x2도 마이너스 27이에요. 근데 이 집합이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 x1은 여기도 반드시 있어야 돼. x1은 여기 x1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g'의 x1이 0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쵸? 즉 x1에서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x2에서도 미분계수가 얼마?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적어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A값, B값을 찾아내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자, 제일 처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x 이퀄 0에서 연속이 되는 것 찾을 거예요. 자, 연속할 때 여기 0보다 작은 쪽에서 생기는 여기서 생기는 0일 때 값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0일 때 값하고 같으면 되죠. 그쵸? 저기다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래서 좌변은 0이 나오는데 우변은 얼마냐면 여기다 0 대입시키고 0 대입시키면 4분의 1에 f에 0 나온다 이거죠. 그쵸? 뒤에는 0이니까 이게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f의 0이 0이라는 걸 하나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x 이퀄 0에서 미분계수를 구해볼 거예요. 자,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구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너무 깔끔하니까. 왜? 4차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고 이건 3차 함수도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길 수 있는 0일 때 미분계수 값이고 여기서 생기는 0일 때 미분계수 값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G1이라고 하면은 G1의 프라임을 구해보면은 어떻게 구해주죠?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해서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에다가 f 프라임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될 거고 이게 x값이 0보다 작을 때죠. 그렇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g2도 프라임을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미분해보면은 얼마 나오죠? 4분의 1에 fx 마이너스 2bx 이럴 때 x값이 0보다 클 때. 그러면은 0에서 0일 때 미분계수값. 자, 0 집어넣으면 0이죠?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다 0 나왔어요. 그래서 좌미분계수는 0이고 우미분계수는 여기 0이고 여기는 얼마죠? 4분의 1의 그 f'인데 f'x f'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여기서 또 뭐랄 수 있는 f'0이 얼마?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라는 것은 거의 많이 드러났어요. f의 0이 0이고 f'0이 0이고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fx 3차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x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죠? x의 세제곱 플러스 px 이런 정도가 제일 px제곱 이게 제일 간단한 표현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표현 방법 0에서 미분계수가 0이고 그러니까 0에서 접하는 그래프를 가지고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결국은 fx에다가 마이너스 x를 곱한 거에서 또 2차항을 빼주고 4분의 1 곱해서 2차항 빼주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간단한 표현 방법이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됐으면 fx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위에 식을 g1x라고 쓰면은 g1x를 구해보세요. g1x는 얼마죠?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p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자, 이 값이 x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g2x는 4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4분의 p 마이너스 b의 x의 제곱. 자, 이건 0보다 큰 범위에서, 그죠? 이렇게 이제 지른 함수가 결정이 됐죠. 대략.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함수를 좀 찾아볼 거예요.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지원으로 구성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f0이 0이고 f'M 0이 0이라는 얘기는 g의 0도 0이고 g'의 0도 0이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쵸? 자, 그랬는데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이런 4차함수 그래프 그려져야 돼요. 이 그래프가 이제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x값이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자, g1을 일단은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4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p의 x제곱, 마이너스 2a의 x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x를 묶어내면은 4x의 제곱 플러스 3px 플러스 2a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자, 적어도 g1이라는 함수는 이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4차 함수의 최고차 개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또 감소하는 이런 모양일 텐데 적어도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서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지온도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0일 때 0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딱 오게 되면 그 중간에 반드시 마이너스 27을 지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G1에 알파 값이 있어갖고 이 알파 값이 이 사이에 알파 값이 있어서 그게 마이너스 27이라는 알파가 분명히 있고 그 알파는 G1에서의 미분계수가 당연히 얼마? 0이 돼야 한다. 만약에 그런 알파 값이 있으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G1x에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값은 0이 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두 근이 있다라고 하면 알파라는 그런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 이거 사이에 알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그래프의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베타가 알파보다 작아요. 알파는 당연히 0보다 작은 거고. 그래프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얼마? 베타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G'이 베타일 때 알파일 때 0일 때 근이 되니까 그쵸? 여기 알파가 되고 여기 지금 0이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래프가 이 그래프만 놓고 보자면 그런데 알파일 때 마이너스 27이에요. 그쵸? 이것까지는 좋은데 마이너스 27이 되는 이 값이 더 0보다 작은 쪽에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와 관계를 좀 바꿔서 여기가 만약에 알파가 있고 여기가 베타가 있다 하더라도 0일 때가 0이고 이것일 때가 얼마죠? 여기가 마이너스 27이 되는데 마이너스 27이 되는 점이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돼서 안 된다는 뜻이죠. 만약에 자, 이건 알파 베타가 0이 지금 이런 순서로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베타가 되고 자,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죠. 0일 때 0일 때 알파일 때 마이너스 17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안 된다. 그죠? 여기에 근이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근이 생겨가지고는 절대로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 분명히 알파라는 근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알파를 중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그쵸? 알파가 중근이 된다. 그러면 근각 계수항에서 알파 플러스 알파, 즉 이 알파는 얼마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4분의 3p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인 알파 제곱은 얼마 나오냐면은 4분의 2a, 즉 2분의 1a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p라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 알파가 되고, 그죠?
a라는 값은 2알파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G1 알파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G1의 알파 값이 얼마? 마이너스 27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공간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해볼게요. 너무 좁긴 한데. 자, 얼마? G1의 알파라는 것은 얼마냐면, 여기 G1 여기다 알파를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P의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제곱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P 대신에 마이너스 3 알파를 쓰고, A 대신에 2 알파 제곱을 쓰면 알파에 관한 식만 나온다고요. 그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알파 4제곱이 나오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27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 알파 4제곱이 81 돼야 된다는 뜻이고, 알파 4제곱이 81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알파는 얼마죠? 플러스 3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는데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3 됐으니까 P값은 8이 되는 거고, 그죠? P는 8이 되는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됐으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시키니까 여기는 A값은 1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구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이야기한 거냐면은 마이너스 3에서 알파값 마이너스 3에서 중근을 갖는 그죠? 그리고 0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런 4차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그런 모양에 대한 생각을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내가 대략 그려본다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자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건 마이너스 27일 때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인 상태로 4차함수가 이렇게 증가해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태였다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0에서 미분계수 0인 상태로 갔다가 감소하는 그런 모양의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거였죠. 그 중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그려지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아, 그럼 마이너스 27일 때 gx 이퀄 마이너스 27이라는 개수가 2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는 뭐가 그려진다고요? 0보다 큰 쪽에는 3차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4분의 1인 3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제 3차함수 그래프를 생각한다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 이거죠. 이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0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미분 가능하게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부터 연결되든 그러지 않으면 이 점에서부터 연결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다면은 마이너스 27에 대한 근이 2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결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2개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7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돼야 돼요? 어쨌든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여기 끝으로 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의 연결은 0보다 큰 쪽의 연결은 이런 식으로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 그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상태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가야 될 거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이거죠. 3차함수는 그죠? G2X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 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 근을 감마라고 놓게 되면은 감마일 때 마이너스 17이 되고 감마일 때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G2를 또한 미분해 볼 겁니다. 자, G2를 미분해 보게 되면은 얼마 나오죠? 4분의 3의 X의 제곱 나오고 2가 곱해지니까 여기가 2가 곱해졌어요. 그죠? 2분의 P 됐어요. 근데 P가 얼마야? 8이었어요. P가 8이었으니까 원래 2였으니까 얼마 나오냐면 4 마이너스 B의 X 이렇게 나오는 거죠. 2B죠. 그죠? 2가 곱해지니까 내려와서 곱해지니까 원래 2였으니까 2가 곱해서 4가 되고 마이너스 2b의 x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4분의 1x를 묶어내면은 얼마 나오냐면 3x가 남아있고 그죠? 4분의 1 있으니까 4에 4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근은 0이 근이고 또 하나의 근은 얼마냐면 3분의 2, 4, 8 그죠? 여기는 16 그래서 8 빼놓고 나면은 얼마 나오냐면 b-2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감마라는 거죠. 그죠? 감마일 때 미분계수가 양돼야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건 또한 마찬가지로 뭐냐면 감마일 때 G2에다가 감마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 나온다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27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G2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3분의 8에 B-2를 집어넣으면은, 자, 여기다가 대입시켜 계산할 겁니다. 얼마 나오냐면 4분의 1이 있고 이거 세제곱할 거예요. 그래서 3분의 8의 세제곱에다가 B-2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는 얼마냐면 사실은 P가 얼마죠? P가 8이에요. 그래서 E-B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E-B 곱하기 3분의 8의 B-2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그럼 이건 뭐죠? B-2 제곱, 이건 B-2의 세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3분의 8 나오고, B-2의 세제곱하고, 그쵸?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7분의 64의 B-2의 세제곱이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 27이었다 이거죠. 그럼 얼마 나오죠? 27이라는 것은 9의 세제곱이, 27의 제곱이니까 9의 세제곱이고, 이것은 4의 세제곱으로 해서 B-2라는 값은 얼마 나오죠? 4분의 9가 나옵니다. 그러면 2를 더해서 B는 4분의 17 이렇게 나오죠. 그래프가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 조건을 딱 맞죠, 그렇죠? 그래서 B는 4분의 17이고 A는 8이었어요. 아니 18이었어요.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18 플러스 4분의 17, 즉 4분의 89가 나옵니다. 3번입니다.